오늘 식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제 방에 사무실 꽉 채워버렸어. 갑자기 말을 들어가노. 식구들이 꽉 차버린대요. 오늘 온 인원이 그 36명, 그 저까지 37명, 그 밥 먹은 인원이 그 30몇 명이죠. 그저 식당에서 얘기해 주냐 하니까 전 잘 몰라요. 인원에 대한 이 건. 안에 인원이 뭐 한 40명은 되겠는데.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지금부터 제가 뻥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여기 오신 데 비하면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 메뉴가 좀 다양하게 못하기 때문에 잠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얘는 횡이 적었다. 그리고 잎이 얇았다. 그래서 꽃이 늦게 빠지면서 실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얘는 그 초기에 잎의 크기와 두께가 얇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장 사장님 이해됩니까 이제? 예. 깻잎에서 다 보셨죠 결과를. 예. 한 나무에 있다고 해서 이게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 오산이라는 거죠. 차이가 없습니다. 정확합니까? 꽃받침 넓이는 같습니다. 후기에 올라온 영양소 때문에 종이 클 뿐입니다. 이건 단감. 고만 올라갔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고 높이만 올라가고 실은 거 여기까지 실었다는 거예요. 꽃이 여기까지 안 빠지고 얘는 여기 위에까지 안 빠지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감나무 농장에서는 이 씨가 났고 잎에 연면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잎 두께가 얇다는 거, 잎 두께가 얇아서 비료를 줘도 뿌리가 뻗어서 빨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지나가 버려요. 올해 9월 달에 우리 장생님 안 왔다면 깻잎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이밍이에요. 지나가요. 그때 생산량을 늘리려면 봄에 얘를 꽃을 크게 피우고 하려면 지금에 뭘 해야 될 거냐. 지금은 잎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유막 코팅밖에 없겠죠. 탈수를 막아야 된다. 체내 영양분도 늘리기 쉽게 못 늘리겠죠. 이제는 내년 봄에 하면 되니까 탈수량을 막아야 된다. 요건 간단하게 맛보기 보여.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재미나게 한번 해보면 되니까 요 하나하나 선을 끄가 있어. 자, 여기서 과실수, 과실나무 30%밖에 안 돼. 나무는 30% 인원이고, 그 다음에 하우스, 예, 하우스에 약 50%.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마늘, 양파라든 그 관계는 예, 30% 안 되네. 예, 그러면 요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50%에 먼저 인원이 해당하는 하우스 작물부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양파를 여기 주시면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예. 예? 어떤 거예요? 하우스에 들어가. 하우스. 아니 하우스 말고 내년 봄에 할 거. 어떤 거예요? 노지고추. 노지고추. 예, 그놈 같은 놈이니까 요 썬데라 합시다. 그게 제일 좋겠다. 콩도 한번 해주소. 예? 콩. 콩, 예. 뭐, 그놈도 똑같은 거. 다를 거 있겠습니까? 자, 요 과실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성장분에, 초기 성장분에 사과와 단감을 두 놈을 놓고 봤을 때, 자, 이 단감과 사과를 봤을 때, 다르죠? 얘도 형이 많이 컸고, 얘도 종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잎의 크기,
꽃의 크기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얘는 꽃받침의 크기가 작다는 걸 이야기하고 얘는 꽃받침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뭘 보고 있냐? 요 길이 보고 얘기해요. 요 길이. 종 방향이 자르다. 그럼 이거는 체내 전향약물에서 다 각각의 그 잘못과 자잘못이 또 여기서 또 따로따로 있어요. 사계절 중에 봄에서 시작해가 가을까지 결과물이 나온 거거든요. 요것도요, 두 놈은. 그런데 이 두 개는 엄연히 다른 행동을 하나의 반대 방향을 한다는 거죠. 횡이 먼저 생산되는 단감, 뜰감, 하우스 딸기, 나무 딸기, 복분자 얘들은 초기 꽃 핀 시체의 잎의 크기에 따라서 횡이 먼저 행성. 이 황금알롱법의 책에 나오는 그 위치에 나올 겁니다. 얘들은 감과 딸기는 횡이라는 거죠. 횡이 먼저 자란다. 그건 횡일 뿐이에요. 요놈이나 요놈이 횡 차이가 없어요. 횡일 뿐이라는 거예요. 횡 크기, 횡 넓이. 그러나 사과 외종들은 과실수거된 수박, 호박, 참박, 졸졸이 다 합해가지고 요것들 빼고 나면 전 다 종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횡이고 요거는 종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꽃핀 자리의 잎의 크기에 따라서 열매의 이 과실수의 길이만 길어진다. 기럽기만 길어지는 거예요. 또 그건 별개예요. 넓이가 늘어지거나 품질의 향상시키고 뿌리를 뻗치는 건 그거 별개입니다. 이 단감은 횡이 크는 시기에 많이 안 컸기 때문에 여기에 꽃이 빨리 안 빠지고 실었기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끄덕끄덕하게 재미. 여기에까지 중반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감은 상단에 있는 위에 감이 따일 것이고 하단에 있는 감은 이렇게 작아졌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횡이 부족하게 자란 데다가 그 고높이 올라가는 시기에 후반에 올라올 때는 식물의 영양 흐름이 직력으로 많이 흐르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아래쪽으로 하엽에 해당하는 여기에 있는 잎은 일을 적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원래 여기에서 잎의 두께가 유지 안 된다는 거다. 잎이 두꺼웠더라면 내려가는 영양이 많아가 요 껍질과 목질부와 그 체간부와 그 물간부 사이에 살을 쪄서, 그 말은 우리가 산에 송고벗기 먹을 때 꿀청을 늘려놔서 이동 양을 늘리게 돼야 되는데 그 청이 부족하다는 거죠. 원인은 잎이 두께가 얇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 단감에서는 초기에 연면 시비를 안 했다는 결론이고, 누적이 돼서 이 나무는 초기에 봄에 뿌리 눈에서 뿌리가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뿌리 눈은 가지고 있을 때 5월 약 20일경 남부지방 한에서 기온이 유지될 때 뿌리가 뻗어 나온다는데 이것도 다 뻥이래요. 왜 뻥이냐? 잎의 두께가 두꺼워야 영양소를, 내려간 영양소를 받아서 뿌리가 일을 하는데 잎에서 적게 내려오니까 행동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 부분 이해됩니까? 사과도 동일합니다. 사과에 이거는 초기에 전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이 과실 하나입니다. 집에 있는 건 또 더 상품이 많을 건데, 그리고 이 과실도 역시,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과촉력, 꽃이 핀 위치 옆에 잎을 키웠더라면 이 종방향이 커진다는 겁니다. 종방향이 작았다는 것은 꽃 핀 자리에 잎의 크기 작았다. 그러면 여기는 목매 시비를 해버리면
꽃이 활성화돼서 벌이 많고 수정이 많이 되고 이렇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안 틀어져요. 목매 시비를 하면 단감이나 얘나 역시 마찬가지로 잎의 크기가 초기 출발부터 달라집니다. 단감은 잎이 먼저 나고 늦게 꽃이 피는 거고 사과는 꽃이 먼저 피는 기 때문에 얘는 또 상대적으로 잎이 클 때까지 기다려주는 또 그 매너가 있어요. 얘가 잎이 자라고 있으면 얘도 좀 길어져 버려요. 초기에는 꽃이 작았지만 길어지는 형태가 바뀌어요. 이게 길어지는데 얘가 그래 길어지는 걸 시간을 오래 가질 수 있냐면 그래 가질 수는 없어요. 잎이 자라다가 멈추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올해의 자람을 결정하는 건 누구냐면 잎이에요. 잎의 크기는 집을 먼저 짓는다. 내가 어떻게 자라겠다는 큰 집. 큰 집이라는 것은 딸기나 감에서는 넓이에 해당하고 사과나 그 외 배, 뭐 이 수박, 호박, 찬밥들은 종방향 길이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매 시비의 과실수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살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유막 코팅을 해서 겨울에 일어날 탈수를 막아야 되겠죠. 정작 동파가 일어나서 이 껍질이 훌렁훌렁 일어나는 많이 안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먼저 일어나는 게 탈수입니다. 탈수로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김해 대동에 있는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그 겨울에 12월 20일이나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 사이에 비 안 오면 거의 실롱이 돼버려요. 탈수로 인해서 피부가 얼룩얼룩하게 돼버려요. 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장에서 사다 심은 종묘가 죽은 연인도 요 피부의 탈수입니다. 뿌리가 이끄는 후자예요. 시장에서 종묘를 사다 심으니까 종묘상에 종묘를 사다 심는데 나무가 죽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 죽느냐? 뿌리 의 작은 면에서 수분을 여기까지 공급을 못해요. 지상부 피부의 탈수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거의 90%입니다. 저희 마당에 있는 종묘농원에 있는 묘목이 왜 안 죽느냐? 아침마다 집사람이 출근하면 묘목에다가 지상부의 몸뚱이다가 물을 뿌려버려요. 물을 뿌리면 요놈이 생글생글하게 보기도 좋아요. 피부의 함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잎이 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잎이 나고 난 뒤에 잎이 두꺼워지면 뿌리를 뻗쳐요. 피부 탈수가 심해지면 잎이고 뿌리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젖붙인 여기를 딱 죽거든요. 그러면 묘목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저희 종묘농원에는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피부에 종묘에 유막 코팅을 하는데 나무의 코팅은 물 20리터에 3리터를 씁니다. 저는. 근데 이거보다 더 써도 괜찮아요. 포크레인 공사하다가 그 우리 묘목에 이래서 그 나무 가수원에 실켜도 안 죽죠. 포크레인 기름이 묻어도 그죠? 그런 그와 마찬가지로 피부에 코팅이냐 이게 침투를 해서 장애되냐 그 차이거든요. 식물성 기름 이게 3리터랑 식용유인데 폐식용유를 쓰면 농도가 높았고 그 동물성 단백질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그 진하게 도포가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요 도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일반 과수에서는 25말 25말에 500리터에 얼마를 써락하냐면 18리터 2통 36리터를 써라 이렇게 하는데 36리터에 퐁퐁 2리터 정도. 요거는 식용유에 해당하면 요 퐁퐁은 2리터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실수의 유막 콘팅은 이 정도면 우리가 과실나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 단감 종류도 택추나 그 조생종들이 나무가 무르고 과실이 큰 종들은 지금 벌판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야지로.
그러면 앞으로 겨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난 눈의 조직 파괴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눈의 조직 파괴는 피부가 상한 거예요. 안에 껍질, 목줄부와 그 층에 우리가 송곳벗기면 그 층이죠. 그 층이 탈수해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과실수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거보다 심한 거는 눈에서 일어납니다. 눈의 탈수는 더 심하죠. 눈은 사실 손으로 손톱을 지금 반으로 깨보면 잎이 들어있어요. 새파랗게. 왜 죽느냐? 탈수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과실수는 유막 코팅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요번 된 거고, 그 유막 코팅을 했을 때는 내년 봄에 이동량이 좋아진다는 거, 피부가 건강해서. 그리고 목매 시비는 사과나 자두, 복숭, 핵과류들은 먼저 꽃이 피는 그 블루베리 뭐 이런 종류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피부로서 영양을 흡수해서 그 피부가 색깔이 봄 되면 밖에서 광합성을 하는 것 같아요. 피부에서 에너지 만들어요. 파랗게 광채가 나면서 바뀝니다. 그때 영양을 먹이려면 그것도 자기가 활성화시켜서 눈에서는 에너지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꽃이 피거나 잎이 나왔을 때는 그 잎은 아주 영양 흡수를 잘하게 돼 있어요. 어릴 때 잎은 껍질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돌아가는 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뒤로. 그러면 잎에 연면 시비를 하면 그 상태에서 바로 먹고 바로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수들이 자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잎, 떡잎에 해당하고 모엽에 해당하고 뭐 불완전 잎에 해당하는 그 작은 잎들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잎들이 노랗게지고 잘못될 때는 전체의 밸런스가 비로 영양소가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비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실나무에는 유막 코팅이 제일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이 과실들은 부분 다 단락을 지금 하면 좋겠지만은 근본 털로 보면 겨울에 유막 코팅, 봄에는 목매 시비, 연매 시비. 목매 시비를 안 했더라도 연매 시비 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만큼은 완벽하게는 줄이지 못합니다. 과실수를 우리 황금알농법에서 당연히 100%는 끌어올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 체내 저장 양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 7, 80%까지 끌어올리나 2년, 3년 차에 완벽하게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이 또한 토양 이시에 관해서 관여를 안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한 일이 허당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수 봄에 출발할 때 이시를, 토양의 이시를 얼마나 가져갈 거냐는 거죠. 지금 과실수 가져온 게 저희 농원에 가져온 그 자료들을 보면 일정 공되는 이시를 가진 작물들에 한해서 이시량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과실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분명히 주인이 좋았다고 답을 하니까요. 농사를 지은 농장에서. 그러면 봄에 이시는 언제 비료를 줄 거냐? 잎이 나고 잎에서 영양이 내려갈 때만이 한해서 필요하다. 그럼 단감 같은 경우는 늦게 나오니까 얘는 4월 초에 비료를 하면 그것도 좀 빨라요. 그러면 추비는 6월 초 정도에 하고, 그러면 완효성 비료를 해가지고 가을까지 가게 하고, 제각각 다릅니다. 단감과 딸기는 이런 형태의 구성 요건에서 그 초기 잎의 크기. 단감은 그 우리 자료에 거기 보면 그림에 있을 거예요. 잎의 크기에 과실의 1등이 되는 거. 딸기는 또 잎의 크기는 이 한 장의 크기로 보면 요게 15cm가 제일 좋다고 해놨는데 이 이상도 있습니다. 15cm가 제일 좋다는 거는 그 이상도 잘하는 사람 키우기 때문에 15cm를 왜 기준을 잡았냐면 일반 재배버릇으로는 15cm도 잘 키우기 힘드니까 15cm, 12cm, 9cm, 6cm 이 네 가지로서 언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왜? 내가 15cm 뭐 평균적으로만 1등을 잡아라. 농사 잘 된 거다.
12cm 되면, 그럼 15cm 되면 1cm당 한 개 달면 15개, 1.5cm당 대화를 키우면 10개를 따라. 이 기준을 만들어 정해놨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더 추적을 해서 작물마다 식물에 필요한 잎의 면적당 두께는 별개입니다. 일단 기준은 근본은 잡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농민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잎의 크기. 요 깻잎도 앞으로는 뭐 그거 안 되겠습니까? 넓이. 어깨 넓이 얼마와 길이 얼마. 그러면 이게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등이다, 2등이다. 그 다음에 색깔만 감별하면 되죠. 엠보싱이 잘 잡혔다, 이 두께가. 몇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선생님 해보니까 가능하죠? 한두 가지만 좀 예. 단감하고 사과에 그 질문 있는 분. 예. 예, 우리 감농사를 짓다 보면은 예. 감이 가가 크면은 예. 꼭지가 다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횡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초기 잎의 크기가 작아서 그래요. 아, 저기 예. 요게 꽃받침이 커야 되는데 여기 작아서 집이 작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감이라는 종 자체가 이 과피가 뜯고 가죽이 두껍다. 그러면 딱 잡고 있으면 한쪽이 들립니다. 자, 이런 어떤 다른 종, 요것들은 네트가 해서 내는 종들. 요것들은 태추. 태추는 과피가 얇아요. 근데 요 꼭지, 똥구멍에 주름이 있어요. 단감은 요 꼭지 부위가 주름이 없습니다. 대봉, 우리 동호감 하는 거 있죠? 그 대봉, 대홍, 큰 것들은 요 꼭지에 주름이 있습니다. 걔들은 크면 피해지면 돼요. 근데 부유단감은 그 똥구멍에 주름이 없습니다. 꽃받침하고 그 과실하고 붙은 자리에 주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초기 영양 관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다, 그제? 겨울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 꽃핀 자리에 잎의 크기가 적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해놔놓고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후기에 이 씨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왜? 초기에는 영양이 없어가지고 얘가 못 자라고 있다 후기에 자라면 껍질이 단단하고 늘어지는 게 아니고 터져버리겠지 한쪽에. 그 현상이죠. 그거는 후기에 그 비료량이나 그 잎 두께가 두껍게 잎을 계속 두껍게 만들어도 터져버려요. 좋은 영양제라고 계속 연면시비하면 터져버려요. 잎이 두꺼우면 비가 오면 잎의 영양소가 뿌리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사과 저거 예. 먼저 예. 목민시비하고 연면시비를 시작을 언제부터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뭐 그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약물 같은 거. 그다음 몇회 정도? 어떻게? 목매 시비는 눈이 움직일 때, 눈이 부풀 때, 지역마다 다르고 작물마다 달라요. 눈이 부푸는 시점에 눈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눈이 이제 그 자라나와서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할 그 단계에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거 먹는 양은 그 함수량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살포했다고 해서 피부에 비가 안 오거나 뭐 안 오면 흡수량이 작아져요. 자기 스스로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건조할 때는 한 번 치고 한 10일 가야 될 경우도 많고 보름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봄비가 많이 오면 눈이 빨리 떠져요. 전체적으로. 그와 관계합니다. 그럼 그거는 뭘 그냥 뭐 맹물만 계속 시비하는 거? 아니요. 예, 여기는 이제 저희 농법을 한다면 골드 그린 1.5리터에 500에 설탕 1.5kg. 이거는 설탕은 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3kg까지 써도 무방합니다. 더 좋습니다. 3kg까지 써도. 근데 이 3kg라는 거는 봄에 새순이 나서 절간을 좁히고 꽂는 분할을 초기에 빨리 시기 위해서도 3kg를 씁니다. 목매시비는 그 잎이 없기 때문에 잎이 없는 상태에서는 농도가 진해도 괜찮아요. 그린도 올려도 됩니다.
약 2배, 3배까지도 관계없습니다. 피부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낮을 때는 농도를 높게 해도 괜찮습니다. 가을에 단풍을 들이기 위해서 10월 달에 쓰는 그 우리가 골드 그린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2kg, 염화가리 10kg 쓰죠. 왜 그러겠습니까?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염화가리 그래 오양 올린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목매 시비는 1회에서 3회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초기 연면 시비는 잎의 함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맹물을 안 뿌릴 때는 7일에 한 번 뿌리는 게 맞고, 비가 오거나 우리가 맹물을 쿨러로 뿌릴 때는 그 배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격을 좁히가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면 한 3일에 해도 괜찮습니다. 3일 간격으로. 제가 이걸 개발할 때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6회를 살포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동을 해고 자라기 때문에 잎 속에 저장 공간이 있어서 살포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저쪽 우리 사모님. 저기 작년에 사과를 했는데 탄저 가서 다 버렸거든요. 예. 그거를 초기에 뭐 어떻게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탄저는 날랐을 때 그 비가 오거나 공기의 그 균의 포자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 표면에 돋보기를 할 때 보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조그만 할 때 여기 바늘 촉처럼 조금 까맣게 앉아있거나 조금 들고 들어갔을 때는 농약 방지하면 금방 죽어요. 잘 죽습니다. 그때는 뭘 칩니까? 그 탄저병약 치면 잘 죽어요. 아, 탄저병이요. 예. 그거는 탄저는 위에 드는 게 특징이죠. 위쪽에 날아와서 이렇게 앉으니까. 예. 그 습도에서 날아가지고 포자가 위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뚫고 들어간 거거든. 조금 뚫고 들어가서 못 뚫고 들어가면 여기 밀려 나가요. 그 조그만 그 먼지처럼 밀려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방 뚫고 들어갈 때 요래 돋보기 확대하면 보여요. 근데 들어가는 거 이렇게 우리 상처난 것처럼 쏙 들어가 있고 나은 놈은 볼록 튀어나오고 두 가지 달라요. 사과에 비료를 줄 때는 언제 줍니까? 사과나무는 그게 이제 봄에 비료 주는 거는 4월 초 뿌리가 나올 시점에 그 시점에 주는 거죠. 그럼 잎이 났더라도 잎이 이동을 안 하면 뿌리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잎이 색이 약간 잎이 좀 뻗어 나올 때 우리가 하면 잎을 살을 찌우면 뿌리가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될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니까. 지금 사과나무에는 무슨 비료가 좋습니까? 사과나무에 제일 보약은 요소예요. 요소요? 예, 그 다음에 덧붙이는 거고. 요소를 얼마나 줄까요? 요소만 주면 되지. 예, 그게 이제 우리 원예용 복합비료 예. 그걸 갖다가 이시 측정을 해서 그 이시량에 비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비료량은 1.0이라고 그랬죠. 예. 1.0의 사과밭의 비료량은 그 200평에 한 포 정도가 0.4를 올려라. 예, 들었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럼 지금 이시가 얼마냐는 거죠. 그러면 봄에 출발할 때 이시량을 1.5 미만 그렇게 잡아서 가을에 됐을 때 0.8에서 1.0을 잡으면 좋죠. 그럼 이제 봄에는 그렇게 하고 영향이 좀 있더라도 6월 초에는 그 단 한 번에 그 추비를 해서 가을까지 지속되도록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동의 그 팀들한테 제가 7월 25일에 와서 7월 28일에 사과 만평에 비료를 200포를 뿌렸어요. 100평에 2포 정도 뿌렸다는 거예요. 그때 7월 28일에 사과밭에 100평에 202포를 비료를 뿌린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품질을 좋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예. 사과 열과하면서 그 위에 가운데 쪼개지는 거예요. 예. 꼭지 쪽에 쪼개지, 뒤에 쪼개져. 요 꼭지에. 예. 예, 그 정방향이 잘랐는데 그 원인은 겨울에 그 탈수 현상이 주된 원인이 많습니다. 겨울에
피부나 그 눈의 탈수에 의해서 그 자체가 크게 형성 못하도록 근본 자체가 뒤틀어진 거예요. 근본 자체가 못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잘 하려면 유막 코팅이 상당히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막 코팅만 해주면 그 다음에 보면 목면 시비, 그 다음에 연면 시비 하면 충분하게 그걸 극복할 수 있으니까. 예. 또 다른 분 과실수에 대해서는 어떤 거든지 다 질문을 해도 됩니다. 뭐 블루베리든 뭐든 다 관계없습니다. 블루베리 이제 더 안 배워도 됩니까? 좀더 빼야지.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블루베리는? 블루베리에도 유막 코팅을 하나요? 블루베리 유막 코팅 그 가늘기 때 해주면 좋습니다. 그게 아무리 추운 지방 가는 거라도 탈수는 있으니까요. 예, 그 유막 코팅이라는 거 좋습니다. 그 단풍을 들이는 동작이라든지 그걸 해서 단풍은 잎을 두껍게 들이는 게 최고입니다. 잎을 두껍게. 그럼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2kg, 염화가리 10kg. 그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비료량이 가리량이 늘어도 잎이 파괴가 안 됩니다. 이동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줘도 됩니까? 예? 지금 해도 됩니까? 하우스죠. 예. 괜찮아요. 해도 됩니다. 아 하우스라도 비닐 뺏기나. 뺏기나 돼. 그래도 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블루베리 그 추운데 사는 놈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버티고 잎이 안 떨어지잖아요. 단풍이 잘 안 들어 있었어. 예, 그 해주셔야 됩니다. 그 종에 따라서 그 잎이 푸른 상태에 겨울을 나면 그 몸속에 저장은 안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거고, 고네들이 잎이 잘 안 떨어지는 원인이 또 일부가 다른 자기 근본 자체 태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떡갈나무 같은 경우 잎이 안 떨어지는 산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뭐 누가 거름 주는 거, 퇴비 주는 것도 안 하겠네. 내가 딱 잡고 있다가 봄 다 돼서 탁 들어가고 내 밑에 들어가 지가 몰랐고 지가 직접 몰랐고 그 하여튼 이파리 요탁 들어가면 여기 떨어지면 여기 땅이 비옥해지잖아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 지가 그런 성질을 개발한 거지로. 우리가 종족이 번식하려면 아주 척박한데 이게 바람에 다 날아가 보니까 딱 잡고 있다가 봄 돼서 딱 널짜갖고 풀 나쁘면 그 밑에 그 자기 땅을 비옥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막 코팅을 지금 해도 되나요? 어느 지역이 어딥니까? 광양. 광양. 광양이면 아직까지 따뜻하죠. 그 잎이 많이 있으면 좀 더 기다리세요. 잎 떨어지고 해요. 예, 잎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잎이 아직까지 두텁게 단풍을 들이는 과정이니까 옆색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가요? 색이 진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조금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면 됩니다. 사과가 추운 지방에 사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실수는 뭐 예. 단감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행과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행이 하면 키가 크고 하면 좀 폭이 넓어진다고 하셨는데, 예. 이제 감을 재배하다 보면은 여러 주지를 하나를 봤을 때 예. 제일 우리가 여러 개 달리거든. 하나만 딱 달리는 게 아니고, 예. 그럼 1, 2, 3, 4, 5 이렇게 딱 봤을 때 예. 주로 이제 1번 과를 보면은 1번 과가 끝까지 놔둬도 탱자매를 땡글땡글하게 자거든요. 그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자고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붙이고 이제 떼버리고 붙이고 하는데, 그러면 1, 2, 3, 4가 다 적과되고 이제 빠지고 없어질 때,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5월 말감 꽃 피는 거 하고, 예, 두글감. 6월 초에 피는 감하고, 그걸 보면은 5월 말까지 착과됐던 그 꽃 피던 거기 1번가 가지가 거기 없어지고 6월 초감에 달렸을 때, 그러면 이빨이 개수가 많아지면서 끝으로 나간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1번 가면은 땡깔매로 붙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떤 차이점에서 그런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자체는 그 꼭지 부위에서 그 형식 기능이 아니고 성장 기능에서 열었기 때문에 그 조직이 달라요. 조직 자체가. 5월 말감하고 예, 6월 초감. 끝감은 그 한 계절이 늦어진 거죠.
네, 그렇지. 계절이 늦어졌기 때문에 얘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나무는 자기 패턴으로 자라는데 얘는 늦게 붙은 거거든요. 이번 분화지는 근데 그게 보면은 같이 고기를 씨를 안 쳐오고 달아놓고 보면은 걔가 남고 다른 게 다 빠져요. 그 왜 그러냐면 앞에 게 빠지지. 예, 그게 뭐냐면 이 가지에 그 처음에 요 이파리는 쬐끄만해요. 가면 갈수록 커져요. 네, 좀 커지지. 그러면 얘가 두울감이 열 때는 이게 이제 꼭지가 굵어요. 꼭지가 굵고 감이 달려버려요. 그러면 얘는 꼭지가 굵고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요 앞에 열은 이 과실을 키워야 되는데 이 과실을 키우려면 초기에 옆면 시비에 해주면 여기 잘 붙어가 안 떨어져요. 우리 황금을 농법 하면 결실이 잘 됩니다. 꽃눈도 잘 그거 되고 특히 밀양 지역에 대추 같은 건 잘 안 떨어져 결실이 되게 잘 됩니다. 그 역할은 영양과 설탕이 합니다. 요거는 한 약 20년에 가까운 전에 제가 요건 개발해가지고 감에 벌을 안 갖다 놓고 수정시키겠다고 요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꿀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을 태워 먹은 적도 있어요. 많이 태워 먹었어요. 꿀을 너무 많이 만드는데 근데 벌 조것들이 또 희한한 짓을 해요. 작년에 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집에 벌통 갖다 놨다고 우리 집에 벌 안 오더라고요. 아, 벌고놈들 희한해. 분명히 우리 밭에 꿀이 많았고 감이 잘 돼 있는데 우리 밭에 벌이 안 오는 경우도 겪었다니까. 얘들 어떻게 알았는지 이쪽 사는 벌들이 우리 동네 사는 벌들이 해마다 우리 집에 이 벌통을 갖다 놓으니까 우리 밭에 벌이 안 와요. 빼먹히더라니까. 근데 그 전에 이 살던 벌들 작년 벌들 다 죽었거든요. 근데 다른 놈한테 어떻게 전달했는지 우리 밭에 벌이 안 오갖고 내가 혼난 적이 있어요. 한번 차라리 아예 안 갖다 놓든지 다른 놈이 오도록. 요거는 알 수 없는 미스테리예요. 꿀이 많으면 벌이 온다는 말이 정확히 맞거든요. 분명히 감에 꿀이 넘치는데 벌이 없어. 이상하다. 요것들이 왜 안 오냐. 아무래도 결국은 어떻게 풀었냐. 꿀을 만들었다고 작전을 그렇게 했으니까 벌을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벌이 안 오더라고요. 형님 맞습니까? 이건 미스테리라. 내가 이거 한번 당했으니까. 안 와요. 그 앞에 나는 벌이 깡패벌로 갖다 놨는 것 같아. 저걸 해법을 했으면 뭐. 하여튼 이게 지금 미스테리를 아직까지 못 풀었어요. 안 왔어요. 그에 벌이 안 와버렸어요. 그래가 감에 꿀이 많아가지고 태워 먹어서 감을. 근데 지금은 이제 전체 안정화를 다 시켜놨기 때문에 농장에 사용하면 이게 여기에 좀 문제는 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처음 개발했을 때는 원소 함량이 달라서 꿀은 늘어서는 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꽃에 꿀은 늘려서도 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꽃에 꿀과 향을 다 늘렸거든요. 자두나 복숭이나 저희 농법을 해가지고 봄에 목면시비가 꽃을 피우면 향이 희한하게 대추도 그렇고 벌이 진짜 벌떼같이 웅웅웅해. 그 정도로 다 지금은 이제 안정화 시켜놨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제가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좀 부족한 걸로. 꽃필 때 기온이 안 맞으면은 절대 벌이 어느 집이고 마찬가지로 벌이 안 가게끔 되어 있어. 아, 온도가 많이. 기온이 안 맞으면 안 돼. 예, 온도가 많이. 하여튼 그때 한번 당했으면 엄청 비도 좀 오고 그랬는데. 기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기온이 또 낮아도 안 되고 야기온이 15도 이상이 올라가고 낮 기온이 23도 이상 예. 돼야만이 23도에서 26도 또 27도 넘어가 버리면 벌이 활동을 별로 안 해요. 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하여튼 그 부분 좀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유막 코팅은 1회만 실시합니다. 예, 한 번만 해도 됩니다. 그 농도는 아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물 500리터에 18리터 2통 하면 과실수에 맞고 제가 사용하는 거 종로에서는 75리터 정도 써요. 지금 우리는 일반 농가에서는 제가 36리터를 쓰라 그러잖아요. 유막 코팅을. 제가 종로에 쓸 때는 단감은 피부가 흡수를 잘해요. 사과 저거는 뺀질뺀질하고 복숭아는 뺀질뺀질하기 때문에 흡수를 좀 적게 하고 단감, 감 종류는 피부가 좀 거칠고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75리터를 씁니다.
뽕뽕은 보통이에요? 퐁퐁은 2리터만 쓰면 됩니다. 물 500에. 그러면 물 한 마리는 40cc라는 게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목면 시비하고 난 뒤에 유머 코팅 하고 난 뒤에 예. 목면 시비를 뭐 아니요, 저 유머 코팅을 보면 이제 목면 시비 할 예, 거예요. 예. 목면 시비 할 거니까. 예, 예. 그때 뭐 물로 뭐 한 뿌리고 한다든지 그런 거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예. 그 뒤에 목면 시비 하고 난 다음에 몸을 부풀리면 되니까 그때 하고 난 뒤에 그 쿨러가 있다면 피부를 적시주는 게 좋겠죠. 하고 난 뒤에 예. 목면 시비 하고 난 뒤에 흡수력을 좀 시간을 주고 네. 하루나 한 이틀 정도 주고 난 뒤에 하면 좋겠죠. 피부도 흡수합니다. 그대로 삼투압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슬이나 그 썰이나 오가지고 피부의 수분량에 따라서 흡수량이 달라져요. 그럼 오전 오후 그런 건 관계없어요. 그건 크게 관여 안 해도 됩니다. 온도 거시기 낮으시고. 예. 또 다른 분, 예. 그 이시량이라는 게 그 질소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인산카리, 뭐 칼슘 이런 게 다 종합적인 겁니까?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기 전도예요. 그 요소는 안 나타나요. 질 상태를 밖에 안 나타나요. 예, 그 요소는 하고 나서 금방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쓰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뭉뚱그려서 비료 한 포는 우리 복합 비료나 요소 한 포는 그 200평에 미치는 양은 0.4의 이시가 나오는 것 같더라. 거의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그 직배수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토양 구조 알갱이 잎단의 크기에 따라 또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기준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가실수 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과실수는 또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또 더 배울 수 있고 하니까 단감하고 사과하고 뭉뚱그리가 요거 했기 때문에 요건 우리 오늘 참여 인원이 약 30% 정도 인원이 재배하는 걸로 하고 요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예.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똑같습니다. 배도 종방향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과나 이 동일합니다. 얘가 동일하는 거. 그래서 그 꽃이 먼저 잘 화려하게 피하고 향이 좋아야만 수분 능력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부분은 이렇게 과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